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보신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튜브 계정 종말론 사무소를 통해서 신천지 의혹을 알려온 윤재덕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덕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재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오늘 두 차례 절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확진자는 4,000명을 넘었고 국내 사망자 26명인 채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 씨가 드디어 커튼기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지금은 검찰에 의해 이만희 씨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만희 씨는 지난 대변인들을 통해서 했던 입장 표명과는 달리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90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절을 2번이나 했죠. 네. 그리고 신천지 교회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를 세상을 구할 약속의 목자, 보혜사라고 믿다가 탈퇴하신 분들은 울먹거리는 약한 이만희 씨의 모습 속에서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배신감을 느낀다는 말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만희 씨는 무엇을 잘못했다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후에 같은 질문을 기자가 물었으나 그 잘못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만희 씨 입에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해결해 나가자는 말을 반복했고요. 그동안 이만희 씨는 자신의 입장을 대외적인 입장 표명과 신천지 내부인들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마귀 탓, 최대 피해자,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논란이 됐지만 이만희 씨가 이번에 손에 들고 나온 건 2월 25일에 발표했던 가장 평이한 특별 편지만을 들고 나서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 편지 외에는 이제 갖고 나올 수 있는 편지들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느꼈던 건 이만희 씨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노인분, 일반적인 노인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고요. 예. 또 질문에 대해서는 동분서답이 이어졌고 또 그밖에 코로나19라는 발언은 지금 이걸 어떻게 읽는지의 명칭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네. 또 매년 10월 독감 주사 맞는 것과 코로나 검사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성 양성인지도 잘 몰랐다는 발언은 이만희 씨가 이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제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신천지 지도부의 의사 결정은 이만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만희 씨는 옆에 있던 비서나 사회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만희 씨가 2월 17일에 청평에 왔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왔다 갔다 했다고 말했으나 옆에 있는 비서처럼 보이는 분은 청평에만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상황을 온 국민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빗발치는 가운데 비서와 사회자에 의해서 이만희 씨는 서둘러 다시 모습을 감추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기자회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자회견이었는지 국민 모두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고 지도부의 이른바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건가요? 아니 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보다 이만희 씨는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동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자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네. 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신천지 지도부가 검찰 수사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가지고 가기 위한 포석인지 네.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이만희 씨가 엎드리는 게 자기의 조직을 위한 것인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좀 더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궁금해지는 건 오늘 기자회견을 아마 신천지 교인분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네, 지금 숨어있는 교인분들 또 검사를 안 받는 분들이 이 기자회견을 보고 뭔가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 달렸는데요. 사실은 지도부의 입장 표명과 지도부가 실제로 해왔던 것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야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사과를 처음으로 했으니까 커튼 뒤에서 지도부의 최고위층인 이만희 씨가 나와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 뒤에 실천이 어떤지를 지켜볼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이른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강제 수사, 이렇게 검찰 고발까지 했고요. 이제 강제 수사가 검찰에서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방역 당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수사가 신천지를 또 다른 음지화, 그래서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표명을 했습니다. 윤재덕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했을 때, 뭔가 정보를 제출했을 때, 그것이 항상 누락된 정보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 방역망을 구축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 동원이 필요했고, 그 지도부의 통제를 통해서 나머지 신천지 교인들이 정부 당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네. 사과를 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태도를 어떻게 보여줄지 이제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네. 예. 어제 자정에 신천지가 긴급 공지를 내려서 텔레그램 전체 방을 삭제했다는 점이 지금 마음에 하나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 부장이 그 미국 CNN과 인터뷰한 그 천지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네. 어제까지는 그 제목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신천지에게 떠넘긴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지금 제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보니까 이번에 기사가 똑같은 기사에 대한 제목이 신천지 한국 정부의 최대한 협조로 급하게 제목이 바뀌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기자회견 이후에 바뀌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런 태도 변화가 그냥 거칠애로 태도 변화인 것인지 예. 아니면 진실하게 지금 신천지 지도부가 정부에 협력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전수조사 명단을 공개한 것도 뭔가 압수수색을 피하고 싶어서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좀 이야기를 네네. 종합을 해보자면 정부에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걸 모면해 보고자 하는 뭔가 거짓적인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되게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7일 날 중대본에서 교육생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사실은 신천지 지도부에서는 그 교육생 명단을 절대 제출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을 요구했던 그날 오후에 바로 이제 명단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대본에서의 제출 요구와 신천지 지도부에서의 그 명단 제출 사이에는 어떤 일이 껴있냐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개연성으로 볼 때 지금 이 지도부의 태도의 변화가 네. 이 검찰 수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나온 변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재덕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연결해서 앞으로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